제10회 원주 여성영화제 감독가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네, 랜선을 타고 들려오는 박수 소리가 여기 감령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원주 여성영화제는 2018년부터 다큐 제작 교육을 통해서 지역 여성 영화인을 발굴하고 꾸준히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새 작품 그녀의 학교, 바람, 나는 여성 장애인이다, 나는 오늘도 웃는다 의 감독님들을 모시고 작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관객분들의 생생함을 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감독님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감독님들의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효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효재입니다. 이번에 그녀의 학교를 찍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라서 저도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네, 신효재입니다. 다음은 황예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출 청소년 영화인 바람을 찍은 황예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금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 여성민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경미 감독님도. 네, 안녕하세요. 원주 여성민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요. 네,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작품을 만드는데 주제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아까 질문 이쪽부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중에 작품 설명을 좀 주제를 어떻게 잡게 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이번 영화로 다큐로 인해서 좀 얘기를 좀 다루고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또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하셨을까 막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요. 황예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 입장에서 조금 어쩌면 다를 수도 있는,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해보자 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주제를 잡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같은 청소년이시다 보니까 그런 주제에 아무래도 연결 지점이 있으셨을 것 같네요. 신효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네, 오랫동안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고 있었는데요. 막상 여성의 삶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인터뷰했는데 내 엄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큐 영화 찍는 거를 배우면서 우리 엄마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작품 그 출연하신 분이 이제 어머니이신 거잖아요. 이제 연결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시고 또 불편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엄마 예쁘게 사진 찍는 거야 라는 편안하게 이야기 시작을 하고 옛날 얘기하게 하고 그냥 카메라 한쪽에 세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고정되어 있는 화면들이 주로 많이들 나와서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공급난 그 감독님과 이제 김경미 감독님께서 그 작품을 두 분이 하셨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성 장애인분 당사자분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인공께서 원주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도 뭐 사회에서 뭐 장애인과 그런 여성에 대한 편견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촬영할 때도 보조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또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능력자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업하시는데 아무래도 단편이라고 해도 촬영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최대의 난관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두 분께 최대 난관은 사실은 편집이었어요. 편집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이게 날짜가 다가오기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자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편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셔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예희 감독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내용이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거다 보니까 항상 같은 복장에 같은 차림이고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촬영을 하루 만에 끝내기는 어려우니까 쪼개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필요한 옷이 없고 어쩔 때는 그 분위기가 또 다른 분위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 게 조금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최대한 엄마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그렇게 처음 출연이실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역시 연출력이 뛰어나셨군요, 감독님의. 네. 그러면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 텐데 신효진 감독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엄마보다 제가 더 감정이입이 돼서 자꾸 제가 더 많이 울어가지고 오히려 영상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저도 엄마랑 얘기하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황예희 감독님께서는 어떤 게 기억에 좀 이건 남는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대부분 혼자 놓고 혼자 찍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게 제 스스로도 찍으면서 되게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자꾸 웃음이 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야외 촬영 때 사실 저희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남편분이 옛날에 못했던 프로포즈를 하자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날 또 하늘도 너무 예쁘고 또 잔디밭에서 하다 보니까 영상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흐뭇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정하는 장면도 그러면 그 장면이실까요? 네, 그 장면이 가장 그리고 볼 때마다 제가 더 흐뭇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이 더 좋아지고 두 분이 평소에도 꽁냥꽁냥 하셔요. 근데 그날 더 아주 두 분이 대놓고 애정 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그 화면 그대로 느낌 전달을 잘 받았던 것 같고요. 황예희 감독님께서는 이 장면은 내가 좀 애정한다 또는 꼭 관객분들에게 이 장면은 조금 더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노트에 글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구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애정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장면과 관련된 개별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일부러 좀 더
말도 하면서 글도 더 의미 깊게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제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러면은 신효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면은 추천한다 뭐 이런. 네.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 본인이 만든 종을 흔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노년이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그 말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저도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네, 찡하게 예, 전해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개별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황희희 감독님께 그 제가 조금 여기 재미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비상금을 어떻게 그 책상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에 숨기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장면을 찍기 위해서 계획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 이용하는 비상금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슨 비상금을 제가 직접 숨기는 편은 아닌데 이제 조금 약간 찾을 수 없을 만한 곳을 생각해보자 하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건데 약간 어렸을 때 만화를 보다 보면 비상금을 어디에 책 사이에 숨긴다던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생각하면서 완전 끼워 넣을 수 있고 빠지지 않는 곳을 찾아서 넣자 해서 거기에 넣었었어요. 근데 정말 기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써먹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지금 담으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청소년 문제 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의미를 담아보고자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청소년 입장이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어른들이 그래도 조금 어떤 도움 아니면 함께 해주면 좋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출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전에 가출을 하지 않게 좀 더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출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조금 더 그런 말을 쉽게 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되어 주신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원주여성 민요회가 조금 많이 활약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려보고요. 장면 중에 이제 랜덤 채팅 이야기가 흐르는 상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게 된 이유는 정말 실제로 랜덤 채팅을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변 예. 랜덤 채팅 자체를 되게 안 좋은 이유로 사용을 하는 청소년들을 본 적은 없는데 재미로 그냥 시작을 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그걸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럴 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플이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 뭔가 외롭다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청소년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면을 넣게 되었어요. 어쩌면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그만큼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어른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근영의 학교에 이제 신효재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으로 장면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성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이브하면서 보니까 옛 추억의 사진들이 굉장히 감동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집에서 정말 찾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너무나 사진이 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옛 사진도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제 어머님께서
중학교 이제 교복을 사 입으실 정도로 되게 이제 공부에 열의가 있으셨는데 못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제 감독님께서 따님의 입장이신데 그러면 교육의 어머님한테 교육의 열을 더 혹시 뭐 받으신 건 아닐까? 그런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어머니는 마음은 굴뚝 같으셨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저한테 특별히 더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오빠나 남동생한테 더 치중이 됐었고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뜨개질하거나 뭐 해서 어쨌든 돈만 모으면 책을 사다 집에다 재워놓으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새로운 책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엄마가 저에게 해준 특별한 교육법이셨던 것 같아요. 역시 감독님의 글 실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니셨군요. 아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김경미 감독님께 제목에서 이미 저는 당당함이 묻어나서 너무 좋았는데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만들려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주인공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근데 그분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장애인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다른 제목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주인공 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제목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네. 아, 네,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네. 그런데 이제 작품을 보면 이제 권금남 감독님께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인터뷰가 상당히 여러 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 섭외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사실은 우리 원주 여성민회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여성민우의 대표님이 발이 엄청 넓으시군요. 네. 네. 저도 친해보고 싶습니다. 네. 작품 속에 이렇게 장소가 이제 상당히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문예교실이라던가 드림체육관이라던가 뭐 이런 곳곳의 장소들이 나오는데 장소 섭외는 그러면은 문제가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원주여성민우회에서 다큐 제작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분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원주여성민우회가 지역에서 정말 대단하시군요. 모든 기관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시니까 이참에 원주여성민우회 회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담으로 좀 해보면서 이제 거의 이제 개별 질문으로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제로 삼으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춘기에 차이가 있냐는 질문.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차별이다라는 그 단어가 저는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니라 작품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관객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이다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우리 여성 장애인을 주제로 했었는데 장애인이라서 아니면 비장애인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또 전달하고 싶었고 또 보면은 그 여성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렇게 할 것이지 그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성이든 아니면 또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꼭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영화 짧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정말 훌륭한 것 같고요. 저희 원주 여성영화제 이번 주제가
여성 그 빛남, 저마다의 색으로 빛나는 여성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거든요. 그래서 공식 질문으로 신효재 감독님께서는 어떨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네, 제가 다큐를 찍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 주제가 또 엄마였고 해서 내가 그래도 자식으로 또 한 인간으로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값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자체도 되게 마음이 찡하네요. 감독님께서는 어떠신지,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웃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빛난다는 건 제가 그만큼 즐기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웃고 즐기는 그 순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금남 감독님께서는 어떠신지? 저도 지금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게 이 저마다 색깔로 빛난다는 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나도 순간순간 빛났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은 내가 나의 색깔로 빛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좋은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런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네. 훌륭하십니다. 김경미 감독님께서는 어느 때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원주 여성 민우회를 만나서 여러 색깔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빛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많이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달라짐은 그러면 긍정적인 네, 방향이신 많이 긍정적이 거죠? 되었습니다. 다음 촬영으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원주 여성영화제 지금 감독과의 대화를 참여해 주신 소감이 어떤지 마무리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효재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워낙 이번 찍을 때 편집이 힘들어서 용기가 안 나긴 했는데 오늘 나와 보니까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탄으로 역시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 문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아랍의 좋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결혼 문제들이 여성에게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일인지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네. 네. 또 2탄이 또 기획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원주 여성영화제가 참 좋은 발판을 마련해드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양한 나이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다양한 나이대의 얘기를 듣고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걸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제가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도 상상도 못했고 영화라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많이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정말 누구도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김경미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네. 되게 보람되고 뜻깊고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한데 그 편집이라는 아이 앞에 서면 작아지니까 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소감은 행복했던 걸로. 네, 행복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서 끝을 보셨고 행복한 감정까지 가지셨다는 거는 매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네 분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사실은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그 아쉬움은 예, 관객분들에게 예, 남겨두기로 하고 예, 이대로 예, 감독과의 대화 예, 다큐 제작 감독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